안녕하세요. 바니앤피고 원장이자 뷰티 스타일리스트 바니입니다. 오늘은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후 저희가 병원에 취직을 했을 때를 가정하여 동영상으로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자격증을 첫 취직하면 이제 피부 관리사로 이제 뭐 샵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병원에 취직을 했던 케이스고요. 관리실도 한번 취직을 한 적이 있는데 관리사 편도 또 따로 찍을 거예요. 왜냐면 병원과 관리실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레이저 시술을 하고 이제 후처리나 그다음에 거의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앰플을 집어넣는다면,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는 아니더라도 뭐 손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기계를 사용해서 뭐 처리하는 거랑, 저희가 이제 관리 자격증을 딸 때는 이제 뭐 해면 후에 꼭 온수포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경우로 가는데, 실제 병원에서 하는 관리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피부관리사의 일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뭐 관리실이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병원 같은 경우에는 탈의를 하지 않고 관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옷에 묻으면 안 되니까 저렇게 이제 티슈나 천 같은 걸로 가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무버를 하고 들어가셔야겠죠. 자, 이제 관리실에서나 병원에서도 말씀하시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보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눈을 지워주실 건데요. 눈을 지워주실 때 방법은 저희가 관리했을 때 배웠던 그대로 지워주셔도 되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면봉으로 이렇게 지우는 경우는 크게 없고요. 요즘에는 클렌징 폼이나 아예 패드 같은 거를 해서 미리 세안을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렌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리실에서 클렌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다 세안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클렌징 할 때에 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한 거거든요. 닦아낼 때는 거의 해면으로만 닦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병원에서는 일회용 해면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클렌징이 끝났으면 이제 마취크림을 바를 건데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마취크림 시술할 부위에 대해서 도포 후에 보통은 랩을 이렇게 씌워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마취크림을 뭐 바르는 방식은 저희 크림팩 바르는 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어떤 근무장에 따라서 그냥 시간 단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른 다음에 보통은 랩을 씌워요. 랩을 씌우는데 오늘은 랩까지는 안 씌웠고요. 이제 닦은 다음에 이제 레이저 준비가 세팅이 끝나면 이제 의사 선생님 모시고 들어오거든요. 마취 시간이 끝나면 깨끗이 닦아내고 머리 손질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레이저 할 때 준비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눈 가리개나 눈썹, 점 같은 것만 가리고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저렇게 가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레이저가 끝나면 이제 스킨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가볍게 닦아낸 후에 이제 후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LED나 마스크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라이오셀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ED하고 고무팩 하는 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나중에 병원 근무하실 때 참고사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로에를 보통 도포를 하고 그냥 안경을 씌워도 되는데 불빛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했던 곳은 저렇게 솜을 이용한 다음에 한 번 더 안경을 씌워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10분 정도 설정을 해 놓고요. 이 10분이 끝나면 한 1, 2분 정도 남았을 때 고무팩을 개가지고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닦아내고 크림을 바르고 고무팩을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병원은 꼭 꺼즈를 올리는 병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안 바르고 시트팩을 올린 다음에 위에 고무팩을 올리는 병원도 있다고 해요. 보통 진정 크림을 바른 후에 뭐 재생 크림이라고 보셔도 되죠. 재생 에센스를 바르는 것도 있고 앰플을 바르는 것도 있고, 그거는 뭐 병원 제품에 따라 제품 차이니까요. 참고용으로 보시기 쉽게 저는 하얀색 진정 크림을 사용했고요. 저렇게 크림을 해주신 다음에 꺼즈를 올려주시고 그 위에 고무팩을 얹을 거예요. 왜냐면 병원 같은 경우나 뭐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떼냈을 때 잔여물이 많이 묻어있거나 이러면 닦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즈를 올리면 더 팩을 바르기가 쉽거든요. 전날은 고무팩이 너무 되직하게 개져가지고 얹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꺼즈를 얹는 병원도 있고 휴지를 감싸는 병원도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병원도 있고요.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에 이제 스킨이랑 마무리하고 크림, 로션으로 마무리를 해서 선크림까지 바른 후 뭐 화장이 필요하신 분은 비비까지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통은 다 선크림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동영상 잘 보셨나요? 보시는 거와 같이 약간 좀 저희가 자격증 땄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걸 보실 거예요. 왜냐면 뭐 림프 드레나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데콜테 마사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기계 사용이 많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뭐 클렌징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닦아낼 때도 거의 온수포 사용은 하지 않고요. 해면으로 이제 깨끗이 제거를 한 후에 진행되는 병원이 많고요. 병원마다 차이점은 물론 있겠지만 거의 온수포나 냉수포 사용은 관리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토닝 레이저를 하신 분들이나 뭐 비비 레이저, 프락셀 뭐 이런 레이저를 하고 난 후마다 이제 각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병원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투여나 크라이오셀 같은 걸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대부분 다 기계로 하고 해면으로 닦아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고무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험 때는 그냥 얼굴에 얹잖아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 꺼즈를 대고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품을 바르고 꺼즈를 올리고 그 다음에 고무팩을 하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겉에 휴지를 두르는 경우도 있고요. 두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솜 같은 경우도 더 얇게 뜯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명시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원 같은 경우에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후 이제 실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딴 후에 실제로 실무가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맛보기로 해가지고 병원용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이제 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동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피부관리 자격증이나 이제 병원 실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문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